네, 사회소설류까지 마쳤고요. 이제 의협소설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의협소설류는 말 그대로 의와 협기 이런 걸 다루 의기와 협기를 다루는 소설. 한마디로 무협소설하고 거의 이제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운 사회에 대한 반발은 홍루몽이나 유림회사 이런 작품에서는 이게 이제 언정 소설이고 이거는 사회 소설이죠. 그렇지만 이제 비슷한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부분을 분석하고 묘사하는 지점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들은 분석을 했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협소설류는 어떻습니까? 예, 그 불의를 두드려 부수는 거죠. 위협적인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어둡고 우울한 부분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제 문어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악당들을 쳐 부수는 거예요. 그죠? 아녀 영웅전 대표적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녀 영웅전을 쓴 작가를 한번 만나보면요. 이 사람은 만주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 만년에는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 방편으로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아녀 영웅전입니다. 이게 이제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거겠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옥봉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조금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게 되니까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의협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 복수에도 성공하고 결혼도 잘 해가지고 해피엔딩 되는 거죠. 아녀 영웅전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요. 뒤에 나온 작품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문장 자체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구어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상 자체가 굉장히 그 상상력이 참신하게 이제 발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녀 영웅전은 현재까지 널리 읽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안 읽어봤으면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 무협지의 전형 한 전형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삼엽오이입니다. 작가 서곡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다룰 필요는 없겠고 이게 원래는 충렬협의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전파가 되었었는데 중간에 삼엽오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이름으로 개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대오이로 바뀌죠. 이 삼엽오이가 이 세 명의 협기가 있는 협객들 어, 5명의 의기가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줄거리를 보자면은 북송에 포중이라는 명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덕에 도적들인 삼엽하고 오이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서 여러 이제 악당들을 처치하고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 가지고는 결국에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는 주요 인물들이 조정에 기순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 자체는 수호지하고 조금 비슷하죠. 예, 비슷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기법상으로 거의 완벽한 구술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예전에 설서인 강창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 그 이야기꾼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이 소설 자체가. 그래서 약간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견책 소설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견책 소설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회를 까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회나 인간관계의 병폐를 폭로하고 비판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사회의 병폐와 관리들의 어떤 탐호 이런 것들을 직접 매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너져가는 중국을 걱정하는 지식인들의 분노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견자하고 책자 한문 원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 뜻을 바로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예, 견책 소설입니다. 유리매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요, 어, 그 사회의 어떤 병폐를 드러낸다는 그 점에서 좀 비슷하다는 거지,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단점 때문인데요. 유리매사처럼 냉정한 풍자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냥
잘못되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문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성은 떨어지지만은 워낙 이제 이 시대 때 나온 대표적인 그 어떤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라도 이 대표적인 작품들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게 이 견책 소설 하면은 이 지금 나오는 5작품입니다. 관장 현영기, 문명소사, 20년 목도지 괴현상, 노잔유기, 얼해화 안 유명한 게 없습니다. 다 유명합니다. 우선 이보가의 관장 형연기를 보면 제목 자체에서도 나오듯이 어떤 그 관계, 그러니까 그 청말의 어떤 그 여러 이제 지방의 조정이라든가 중앙의 조정 인물들의 부패 현상, 타락한 어떤 모습, 그들의 이제 구체적인 비리 이런 것들을 폭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보가의 문명소사는 이것도 역시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시대 문명의 조그만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된 초점은 어디에 맞췄냐면은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깨어있는 문명인 행세를 하는 가짜 문명인들이 그려내는 그들만의 근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교의 20년 목도지 괴현상도 결국은 비슷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20년 동안 목도했다. 그러니까 살펴왔다. 관찰했다는 거죠. 봐왔던 관찰해왔던 그런 사회의 어떤 기이한 현상, 괴상한 어떤 일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불 전쟁 이후에 20년간 만청사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전에는 없었던 사회의 어떤 특이한 현상들을 묘사를 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체적으로는 그 사회가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학의 노잔유기는 주인공 노잔이 의사인데요. 여러 지방을 유람하면서 결국은 이 처음에 소개한 이 두 작품하고 특히 비슷한데 곳곳에 있는 서로 다르지만은 그 행태는 비슷한 부패한 탐관오리 그리고 각종 이제 여러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욕망에 스스로의 욕망에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군상들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증박의 얼해화는 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만청 30년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실제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당시의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변동을 잘 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기 있었던 이유가 실제 사건들을 한마디로 이제 풍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 그 당시 이제 이런 이제 작품들을 읽을 만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이제 잘 이제 꾸린 거예요 구성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견책 소설이 대충 이제 어떤 작품인지를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견책 소설은 청말의 여러 계층의 부패, 모순 이런 사회적인 비리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바로 드러낸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견책 소설까지 해가지고 장편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마쳤고 단편 소설은 제일 앞에 간략하게 요제지하고 그리고 이제 열미초당 필기 설명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탄사와 고사 이야기하고 이번 중국 고전문학사 2학기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